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아니, 굳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요,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배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차의 디자인에 꽂혔다면 그 차의 연비나 높은 보험료 등 내가 실제로 마주했을 때 감당하기가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감내하고 만족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막상 어떤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겠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객관적 평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반대로 이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내적 합리화를 하게 되곤 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른 어떤 선택보다 연애에 대한 선택에서 오는 리스크는 큰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연애를 잘못해서 정말 오랜 기간과 감정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는 즈음에는 그저 그래 뭐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뿐이지 이런 식으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상대방이 좋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따져봐야 할 것,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많은 영상들을 보면 상대방의 뭐 조건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상대방의 도덕성, 상대방의 인품, 상대방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 너무 주관적인 지표니까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내 스스로 나에게 의문을 가져야 할 것 세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환상 속의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 이상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전제로 미래를 안정적으로 꿈꿀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원한다면 그 사람이 설령 그 대상에 객관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 중 결혼을 할 수 있을 법한 모습만 두고 그 사람이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세뇌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전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나는 지금 결혼을 원하니까 그 사람의 안정적인 경제력만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안정적인 경제력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비교적 작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정작 그 사람은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가능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 자유로움을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여러분 참 많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걸 깨닫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걸 하지 못해서 많은 실수와 아픔을 경험해온 그런 사람인데요. 감정이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어떤 선택을 한 뒤에 이성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다 대는 것을 우리가 자기합리화라고 합니다. 이 자기합리화는 빠지면 빠질수록 답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요즘 유행하는 이 가스라이팅 있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어떤 맥락적 일치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자기합리화를 토대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합리화 주의하시는 것 제가 꼭 당부드리고 강조드릴게요. 두 번째, 이 사람의 결핍에 대한 연민. 자,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 사람의 가정사의 결핍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백마탄 왕자처럼 구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그럴 만한 여유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냥 마음만 앞서는 것이죠. 자, 예시 상황 하나 봅시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전문직이라서 좀 고소득군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고 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원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이 정도의 결핍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 가정환경도 좀 불우하고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아도 인성이 좋은 분들도 많죠. 근데 사람이 다 이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내가 불우한 현실을 사회나 이 환경에 탓만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혐오감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 대한 이기심으로 표현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 또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 불공평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기심을 가지는 건 정당한 거야. 전혀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인생을 힘들게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이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대체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이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걸 고칠 수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 오은영 박사님도 못 고쳐요. 현실적으로요. 제가 그래도 연애 관련해서는 연애 전문가로 일을 오랜 기간 동안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딱 이런 지하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더 말도 안 하고요. 만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사람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싶어서요. 여러분 냉정하게요. 여러분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좋다고 여러분 인생 다 바치는 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사람 덮으려면 내 인생 다 바쳐도 모자란데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 다 들어준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기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고찰을 해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즐거우니 나중은 배제한 것은 아닌지. 자, 이거 정말 호되게 우리가 고생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마음 깊이 남아있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이미 저와의 인연이 끝난 지가 훨씬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이 깊이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 첫 단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진실되지 못했고 그 사람도 저에게 전부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교제를 한 뒤에 서로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직감하기로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이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와의 교제를 계속 원했고 저 또한 그분과의 교제를 원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에 그 상황을 묵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샌가 저희가 그 문제에 맞닥뜨려야 하는 시기가 도래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그 현실적인 갭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연애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진 않아요. 지금 곁에 없어도 저는 돌아가도 다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설령 결론이 지금이랑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손해를 봤어요. 정신도 못 차리겠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첫 1년은 하루하루가 좀 지옥 같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어도 이 정상궤도에 올라오는 데는 3년이 훌쩍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타인에게 이런 과정들을요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물론 이것 자체를 나쁜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굳이 인생에 꼭 필요한 경험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별 중에 가장 슬픈 이별은 정말 자의가 아닌데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이별이에요. 끝나고 나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팠지만 그런 사람 만나서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 이런 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위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현실을 지금 순간에 의해서 간과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좋겠죠. 즐겁겠죠. 세상이 핑크빛이고 산소가 달콤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게 전부 쓴맛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경험도 아니지만 그렇게 유쾌한 경험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앉아서 딱 한 번 10분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세요. 막상 우리가 그 상황을 마주하면 10명 중에 9명을 자기 감정에 따라서 모르겠고 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정말 잘 판단해서 여러분에게 아픔이 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꼭 이 세 가지만은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연애는 상대방과의 유대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의 내면적인 생각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경험들도 도움이 되겠지만요.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젊음 그리고 사랑이 항상 윤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